자, 오전장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도 맥점만 어떻게 딱딱 잡아드릴 건데 오늘 영상도 어렵지 않고 정확한 맥점만 잡아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은 포스코 DX가 약간의 보합권에서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1500 종목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한 800 종목 정도, 요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는 약간의 보합권에서 살짝 빠지는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그리고 다우존스가 다 같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이 약 보합권에서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도 지금 주가 흐름이 마이너스 1.44%에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의 형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에 있지만 지금 64,800원짜리 찍고 나서 고점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어떤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파동 안에서 조정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포스코 DX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조정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정이라는 게 왜 나오냐, 지금 조정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조정입니다. 그죠? 조정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기간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게 다 조정이에요. 조정이라는 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도 조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포스코 그룹사를 왜 좋게 보냐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포스코 그룹사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이제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죠? 아실 거예요. 그룹 자체적으로 신성장,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신성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포스코 DX,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전송 물량이 확보가 되고 단연에 걸쳐서 실적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사가 실질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성장의 초입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주가가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업 자체가 구조적인 개선에 성공을 했고, 그죠? 원래 포스코 DX는 IT 관련 기업이었는데 지금 충전소 인프라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공략시키면서 이쪽에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그죠? 기존의 주가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이뤄내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는 많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다.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사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다. 이 주가가 오른 것도 이런 재평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차 이런 디스카운트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포스코 DX 관련해서 중요한 맥점만 잡아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다운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포스코 DX가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점진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주는 처음에 인프라 넣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인프라 넣으면 끝이 맞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만큼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이 인프라 시장이더라도 절대 쉽게 빠르게 끝나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공장이 있고 수많은 2차 전지 공장과 수많은 자동차 공장과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자, 그런 공장들의 포스코 DX가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2025년, 2030년까지도 이 인프라를 늘려가는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2030년, 4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먹거리다. 결국에는 포스코 DX가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생각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자, 왜냐? 스마트 팩토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화, 그죠? 자동화랑 효율적인 어떤 관리. 왜냐면 사람이 하던 거를 로봇과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쉬면서 해야 되고, 그죠? 로봇은 쉽니까, 여러분들? 안 쉬어요. 안 쉬어도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면은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로봇이나 어떤 데이터 시스템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친환경이에요. 지금 많은 국가에서 생각하는 게 공장에서 친환경,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ESG, 친환경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만들 때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매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공장 자체를 스마트 팩토리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같이 도입해서 탄소 배출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ESG 경영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에 있었던 많은 수많은 공장들이 공장을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고도화를 시키고 있죠. 이 고도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DX에 이번에 유럽으로 처음으로 진출했던, 그죠? 유럽과 미국으로 처음으로 진출했던 그 사업들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DX가 진출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여러분들. 캐나다 퀘벡 얼티엄캠, 그죠? 여기 미국 그 GM이랑 같이 협동해가지고 GM이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공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땅에다가 얼티엄캠이라는 이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500억 가량이 1차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차 공장, 3차 공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차 공장은 실질적으로 기공에 들어갔어요. 그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공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들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맞게끔 또 기술적인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관련해서 무료 텔레그램방을 무료로 입장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의 주주분들 그리고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제가 일제히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포스코 DX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요 일정들을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적인 어떤 분석,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은 2차전지, 금양과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까지 자, 전부 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실시간 대응뿐만 아니라 재료적인, 이슈적인 분석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에너지 가족 종목 브리핑, 포스코 DX에 대해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추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자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자, 이 종목은 1년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모멘텀이 강해진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었고요. 시가총액의 3배 정도의 매출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 이후에 세력들의 강력한 돈의 힘이 4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실려줬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돈의 수급 자체가, 돈의 힘이 강하게 들어와줬는데,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동안 주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력들이 장기간 3개월, 4개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매집의 어떤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한 매집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는 뭐예요? 주가를 강하게 뛰어 올려줄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집 구간이 3개월 정도가 끝난 직후에 이제서야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왜냐? 주가가 오랫동안 1년 동안 주가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죠, 여러분들. 세력의 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외인이고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아주 티 안 나게 영리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우같이. 개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왜냐? 1%, 1%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작전주 마냥. 그래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근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종목을 알려드릴 거다. 자,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10배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이 종목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차트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흐름? 세력의 의도성. 자, 세력이라 하면 지금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공매도 세력이 있고요. 대주주 세력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냐? 지금 11월 말에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월 5일날 주주총회가 열리고 20일 동안 심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사실 주주총회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이후에 공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온다는 게 일정이 나올 거예요. 일정과 어떤 계획, 구체적인 계획. 이전 상장 언제 하는지, 코스피의 어떤 심사와 승인이 언제 떨어지는지. 승인은 사실 10월 25일 날 승인 여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승인이 11월 22일 전에만 승인이 떨어지면은 뭐다? 코스피의 특례 편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심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11월 20일 전에만 코스피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특례 편입이 뭐냐면,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12월이 리밸런싱이래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이 일어난다. 종목 리밸런싱. 그러면 시가총액 200등 안에 드는 종목들이 지금 산업적인 어떤 지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총 200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특례 편입은 코스피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 50위권 안에 든 상태로 상장 이후에 15일 동안 영업일 기준
영업일은 이제 주가가 거래가 되는, 그죠? 주식 거래일 기준 15일 동안 50위권 안에 유지를 시켜주면 뭐다? 특례 편입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특례 편입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DX가 시가총액 현재 기준 8조 원 이상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지금 8조 원 이상이 되죠. 8조 3천억이죠. 그러면 상장 이전 상장 직전에 적어도 8조 원 이상, 좀 안전빵으로 가려면 9조 10조까지는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수 편입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지수 편입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 세력이 누가 있다 했어요? 공매도 세력과 대주 세력이 있어요. 자, 공매도 세력이 지수 편입을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죠. 지수 편입되게 되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공매도 세력들은 지수 편입되는 게 좋아요. 자, 대주주 세력들 지수 편입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죠. 왜냐? 대주주 세력들은 지수 편입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 해외 펀드 자금, 자금 유치에 용이하다. 그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좀 더 용이하다. 재료가 더 있는 종목이라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대주주 세력 쪽에서 재료를 풀어대면서 주가를 띄어 올리기 좋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차익 실현의 어떤 목적, 그죠? 자사주 매각, 대주주 물량 매각,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해외 자금들이 잘 들어오니까 매각에 용이하다. 이해가 되시죠? 대규모 물량을 매각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세력도 그렇고 공매도 세력도 그렇고 당연히 지수 편입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 올려놔야 된다.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쌓여있어요? 1100억가량이 쌓여있어요. 원래 1300억까지 늘었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좀 줄었죠. 1100억가량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아직도 적은 건 아니에요. 적진 않습니다. 자,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에 주가를 빼더라도 다시금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냐? 지수 편입돼야 되니까. 지금 지수 편입이 가능한 어떤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거기다가 MSCI 지수, 모건스탠리 캐피탈 지수.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를 시켜줘야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과 대주주 세력들이 지수 편입을 원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수 편입을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11월 말 기준에서 주가가 지금 뭐 조정 시간에 빠지더라도 다시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한 번쯤은 빼야 돼요. 왜냐? 이 1100억을 청산시켜야 되죠? 상환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매도 잔고를 늘렸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자, 보시면 자, 공매도 잔고가 8월 31일, 그죠? 8월 31일 이때까지만 들어도 한 600억 원대였어요. 600억. 근데 잔고가 확 늘어났던 게 9월 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9월 초에 얼마까지 늘어났어요? 1300억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9월 초가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600억가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규 잔고죠. 신규로 늘린 잔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여기 대비해서 좀 빼줘야지만 이마만큼의 시세 차익을 먹을 수가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가를 뺐다가 올리려는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잔고를 늘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조정 자리에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빼고 싶어 한다. 근데 많이는 못 뺄 거예요. 왜냐? 많이 빼게 되면 그만큼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놓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상환 리콜 환매수기 때문에 환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환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떨어진 이후에. 그리고 환매수를 노린 세력들이 같이 들어오겠죠. 여기는 대주주 세력이 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주가를 빼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빼게 되면 올라오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이 뺄 수가 없다. 지수 편입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빼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 투매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으면서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세력들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버틸 수 있는 어떤 구간 안에서만 주가를 조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올려놓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라인이 뭐냐면 51,800원짜리까지는 1차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근데 이 조정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조정 나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뭘 하냐, 조정이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자리가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가 조정이 맞습니다. 저는 이 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다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나왔다고 해서 포스코 DX가 못 올라갔나요? 올라갑니다. 그죠? 조정 이후에 더 세게 올라가요. 조정이 없이는 세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재료가 강할 때는 세력들이 조정 없이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재료의 힘이 좀 떨어질 때, 조금 약해졌을 때 다시 재료의 힘이 세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조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수급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재료의 힘이 약해지면 개인들의 수급도 약해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재료의 힘이 강할 때 약간의 돈만 쓰더라도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돈만 쓰더라도 개인들이 같이 사주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1월 이때쯤이 되면 재료의 힘이 다시 한번 세지죠. 어떤 재료의 힘?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전 상장이라든지 당장 닥쳐오는 어떤 재료들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 주가를 올려주기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51,800원짜리까지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가가 더 밀렸을 경우에는 45,400원짜리까지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45,400원짜리까지 밀린다 한데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자리 밑으로는 절대 깨지 않아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수 편입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45,400원 위에서 충분히 주가를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11월쯤에는 쇼커버링,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그죠? 공매도 잔고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 물량이 늘어나면서 쇼커버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 쇼커버를 노리는 대주주 세력이라든지 기관 세력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이었던 64,800원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64,800원인 이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주거나 도전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전 상장 직전에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맥점만 딱딱 잡아드렸는데 영상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오후에도 영상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건데 오후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랬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텔레그램방에서 드리고 있고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도 제가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이 종목까지 자,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만 숫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